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11월 11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낙폭이 좀 심상치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죠.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폭락이라고 부르기까지의 낙폭은 아닌데 오전장 시작부터 하루 종일 계속해서 밀리면서 하방 압력을 시장에 계속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1.15% 정도 빠졌고요. 1.96% 빠진 코스닥 증시. 일단 외국인 대량 매도가 좀 심각하게 나왔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대량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고요. 양시장 모두 힘을 잃고 그대로 미끄러지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장중 2% 하락을 넘어섰는데 1%대 하락도 우리가 상당히 큰 하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하락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좀 해야 돼요. 미증시 상승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죠. 미국은 지금도 트럼프 랠리가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인데 사실 미국만 나홀로 트럼프 랠리입니다.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증시 대부분 하락세예요. 프랑스, 영국 뭐 거의 대부분 지난주 금요일에 1%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주요국들 아시아, 유럽 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 당선 효과가 미국에게는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주변국, 동맹국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에겐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식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혜 업종이 뭐냐 이런 것보다는 피해를 받지 않을 방법이 뭐냐를 모색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1390원대 초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수급 이탈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의 상황을 좀 타개할 만한 어떠한 트럼프의 립 서비스라든지 이런 정책 변화가 이런 제스처가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수급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도를 지금 진행을 했는데 특히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매도, 하이닉스도 오늘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는데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 100억 원가량의 하이닉스 매도세가 나왔네요. 삼성전자 한번 보죠. 외국인들 이거 지금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 매도세가 5378억인데 삼성전자 한 종목에선 5400억이 나갔네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지금 매도세입니다. 100만원, 1000만원, 10억, 100억, 1000억. 지금 계속 숫자를 다시 보고 있는데 5천억 매도가 많네요. 야, 장중에도 이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거듭 얘기들이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경쟁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아니고 경쟁력이 없죠.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동안 제가 삼성전자나 뭐 2차전지도 그렇고 우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기대가 형성이 될 것이라는 얘기지, 지금 사자라고 한다면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 얘기 드렸고 또 하이닉스 자체도 삼성전자랑 두 개를 봤을 때 얘기지 개별 종목들에 집중을 하자라고 봤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개인과 기관이 각각 순매수 보였는데 기관도 사실 장중 내내 매도세였다가 장 막판에 좀 순매수로 바뀐 겁니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866억 원 순매도를 기록을 했는데 그냥 양시장에서 많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막판 들어서 오후장으로 가면서 서서히 이 매도폭을 조금씩 줄여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다시 물량을 걷어들이는 느낌도 들긴 했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내일은 별다른 이슈는 없고 오늘 이제 중국 관문제가 시작이죠.
광군제죠. 자, 이거 영향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아 라이프 사이언스 위크 바이오 관련 일정인데 뭐 이것의 영향인지 오늘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를 바이오주가 가져가긴 했습니다. 완전히 이끌진 못했지만요. 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AI 반도체 관련주는 여전히 관심입니다. 비록 오늘 크게 꺾이면서 추세가 꺾이긴 했지만 AI 반도체 관련주는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섹터입니다. 생각을 해봐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트럼프가 집권을 지금 한 이 시점에서의 시장의 대장주는 첨단 산업주들이에요. 그리고 이 트럼프의 오른팔인 일론 머스크도 첨단 산업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첨단 산업의 기본적인 가장 기초는 반도체죠. 다음 달 TSMC의 미국 공장 개설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참석을 한다고 해요. 무슨 말을 할지. 관세가 문제잖아요. 관세를 우리나라 대만 이 반도체에 관세를 매겨버리면 엔비디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당연히 이제 소비량이 영향을 주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감이 생기는 건데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는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테슬라의 전기차는 사실 2차 전지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못 주고 있죠. 이유는 트럼프는 역시 또 똑같은 맥락이에요. IRA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2차 전지랑은 정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자, 전기차랑도 별로 안 친해요. 그래서 이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과연 공존할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많은 것을 양보를 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쪽에 더 집중이 되어 있는 시장의 모양새고요. 그리고 전기차로 굳이 본다면 자율주행입니다. 계속 자율주행 쪽, 배터리가 아닌 전장부품 쪽으로 지금 매수세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시 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전장부품이 전부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자율주행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장은 어떠한 재료나 그러니까 어떠한 펀더멘털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분석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 순전히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지 않아서 하락하는 종목은 오히려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얘는 이유가 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야 할 이유가 없어. 지금 펀더멘털적이나 성장성 측면이나 그런 측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트럼프의 입에서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지는 것 뿐이에요. 시장에 오르는 거는 이들이 언급한 종목이 오르는 거고요. 빠지는 종목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외국인 수급 이탈이 나오니까 빠지는 것. 딱 시장은 지금 이 두 가지 분류로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참 막판에 조금 밀리기는 했어요. 그래도 전력설비 관련주 잘 봐야 됩니다. 사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따로 분류를 안 해놨지. 지금 우주항공, 첨단 산업 분야를 계속해서 잘 봐야 되고요. 조선주들도 잘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들었는데 굳이 여기 써놓진 않았지만 이쪽을 잘 봐야 되고, 바이오 쪽은 지금 학회들이 겨울에 일정이 몰려 있어서 눌림자리 나오면 제가 매수 진입을 하나하나 또 시작을 할 거예요. 이미 바이오주들 한번 다 팔아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사줘야 되는 시점이라서.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잘 진행이 돼야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지금 것들부터 보겠습니다. 5프로 이거는 완매도를 오늘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컨택을 대신 완매도를 했는데 5프로로 그냥 써놨네요. 자,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터리 지난주에 금요일날 9,350원 매수를 했는데 9,350원이 아니고 9,3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1030원 1차 수익 실현 이후에 저는 더 봤는데 일단은 종가 장 마감 물량이 밀렸습니다. 장중에 계속 공방전이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시장 하방 압력을 더 받고 좀 밀렸어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했는데 내일 흐름 볼 거고 추가 매수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우리기술투자가 이제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해제가 되면 우리기술투자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 자, 오늘 머큐리 4,200원에 4,100원 매수를 했고 장 막판에 우리가 YJ 링크를 들어갔죠.
YJ링크를 제가 정확하게 문자를 날려드린 시간이 3시 5분입니다. 3시 5분에 있다가 분봉 보시면 알겠지만 다다다닥 이 매수가 안에서 움직였는데 가격이 얼마였냐면 이 가격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YJ링크도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련이 되어 있는, 이들이 언급하거나 관계가 되어 있는 산업이죠. SMT 공정을 주로 이제 진행하는 YJ링크인데 조금 이따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시작부터 장 마감까지 꾸준하게 하락하는 장세였는데 오늘 시장 버텨주신 투자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힘든 날이 오늘과 같은 날인데요, 하락에 대한 이유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뚜렷하다고 할 수는 있죠. 외국인 매도했으니까. 그럼 외국인이 매도한 이유가 뭔가? 단순하게 보면 강달러입니다. 1,000원 주고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을 지금은 1,400원을 줘야 되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들어올 수가 없죠. 들어올 필요가 없죠.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낫지. 달러를 더 사고 달러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면, 그리고 미국 국채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 금융상품을 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안 좋고요. 그래서 양시장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장 마감 가까워질수록 좀 잦아들었지만 역시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고요. 삼성전자 중심의 외국인 매도세 코스피 지수를 아주 계속 하루 종일 괴롭혔습니다. 자, 반도체 2차전지 동반 하락하면서 양시장 하락 마감을 했는데 3대 주요 섹터라고 저는 항상 봐요.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섹터가 고군분투를 했지만 시장을 이끌어가기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중 2%대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시장은 하락세로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개별주들 흐름이 활발하게 좀 지속이 됐죠.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 수혜주들의 급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에 좀 중심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뭘 대응해야 되니까?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하이에나들이에요. 그리고 카멜레온입니다. 그때그때 색깔을 바꿔야 되고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거칠게 물어뜯은 그 고기에 살 좀 뜯어먹으러 어슬렁어슬렁 다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직접 사냥을 하는 개체가 아니고 사냥을 하는 그들을 노리면서 숟가락을 살짝 얹어주는 역할이 개인 투자자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가장 효율적인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냥꾼이 돼서 매매를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사냥을 할 수 있을 만한 규모가 된다면 이미 이건 개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진짜 진정한 개인 투자자들은 하이에나가 돼야 되고 카멜레온이 돼야 돼요. 오전 초반에 우크라 재건 관련주에서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조선주, 그리고 일론 머스크 관련주인 스페이스 X 관련 우주 항공주들까지 모두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수는 다 내려앉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에선 급등세가 나왔어요. 비록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강달러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리고 이것은 시총 상위주들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만 개별 종목군에선 트럼프의 영향력에 수혜 테마 계속해서 형성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형성이 될 거예요. 지수가 추세 상승을 하게 되는 이 화랑장 자체는 지금 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이런 개별 종목군에서의 수혜 테마가 계속 형성이 되면서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 진행될 거예요. 화랑장이 아닌 활발한 장세가 진행이 될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화랑장보다는 차라리 지금과 같은 활발한 장세가 훨씬 대응하기가 용이합니다. 이 대응 전략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방향성을 잘 못 잡는 분들은 리딩을 받으면서라도 도움을 받으세요. 매매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지금 시장이 오히려 훨씬 더 치고 빠지기를 하면서 수익을 모아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매수했거나 길게 가져오거나 IT, 우리나라 대표주하면 삼성전자니까요. 이렇게 모아가는 종목들은 힘에 겨울 겁니다. 지금은 좀 힘겨울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원래 기다려주는 종목이지 우리가 매수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면서 종목 장세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개별주들을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기를 하면서 매매해주면서 수익을 계속 쌓아가면서 기다려주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버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매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응할 때 전략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실 겁니다. 네, 종목들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 삼성전자는 별로 제가 설명드릴 게 이제는 없어요.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고 또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하고 반등 살짝 할 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들 매도가 나갔죠. 지금 다시 개인들 매수인데 지금 삼성전자는 사는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를 놓고 보면 하이닉스라고. 삼성전자는 왜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무기는 이제는 반도체가 아니고 스마트폰이에요. 그리고 TV, 가전제품입니다. 더 이상 반도체의 위상은 예전만 못해요. 지금은 하이닉스와 TSMC의 시대입니다. 원래 TSMC의 시대였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반도체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부분은 오히려 좀 개별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 달 초에 애리조나 피닉스의 20일 팹의 P1 공장 완공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TSMC가. 지금 TSMC 4나노 기술을 채택한 12인치 웨이퍼에 정식 생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공장을 만들 때 보조금을 받아요. 미국 정부에서. 이게 바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2년에 제정한 반도체법인데 미국 내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파운드리거든요. TSMC도. TSMC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건 국가 지원을 받아요. 특히 TSMC는 대만 국영기업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립하는데 많은 보조금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 제약사항이 많이 없어요. 이 파운드리는 생산 라인의 거대화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 거대하면서 미세한 공정들을 만들어야 되는 이것은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삼성전자를 보면 알 수 있죠. 삼성전자가 공장을 짓는 평택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항상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공간이 형성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구조의 대기업 체제 또는 국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체제가 아니면 이런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이크론도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파운드리긴 하지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른 나라에서 자본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어주면 편하잖아요. 그럼 보조금 주겠다 이거야. 자국에는 그럴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지원금을 줍니다. 근데 트럼프가 여기서 대선 레이스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법에 대해 정말 나쁘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반도체 공장을 공짜로 설립하도록 해야 된다. 강한 미국이라고 했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TSMC도 바짝 긴장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뗀뗀하잖아요. 근데 TSMC는 대만입니다. 물론 대만과 중국이 같은 나라도 아니고 서로 감정은 더 안 좋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회의적이다. 젠슨 왕이 미국인이긴 하지만 대만계 미국인이잖아요. 미묘한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보도 내용에서도 트럼프가 엔비디아를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 버릴 수 있는 패가 아니죠. 지금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이 AI고 이 AI의 선두주자가 엔비디아라면 엔비디아를 괴롭힐 수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동반자가 돼야죠. 근데 문제는 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주는 하이닉스나 TSMC의 반도체 제품에 관세를 때려버리면 엔비디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나 TSMC 제품을 예전처럼 쓸 수가 없죠.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에 트럼프의 성격이라면 TSMC 공장 완공식에서 아마 강한 어조로 반도체법은 철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한번 얻어맞을 겁니다. 제가 이 반도체주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모든 기업들 실적 발표가 끝나고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었잖아요. 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보고서가 이날 나왔습니다.
이날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9월 9일 이제 그 고수회전 방송에서부터 9월 9일이면 언제예요? 이때잖아요. 이때 이 필살기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필살기가 아니고 고수회전에 나와서 하이닉스 얘기 드리면서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 겨울은 근데 왔다. 피크를 찍은 것을, 피크아웃이 지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최정점을 찍었고 이제 다음을 준비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고? 겨울이 온 건 맞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겨울이 온다면 봄도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빙하기가 온 게 아니잖아요. 겨울이 온 거예요. 그러면 봄이 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반등을 할 거예요. 그럼 반등을 하면 거기서부터 또 수직으로 쭉 봄이 이어지느냐? 아니죠. 이제 그 다음엔 다시 또 계절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느냐? 16만원 이하 선에서는 우리가 항상 매수 관점으로 봐주고 과한 하락이다. 16만원 선 이하. 왜냐면 16만원이라는 자리가 심리적인 저항대였어요. 그러면서 18만원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굉장히 공방전을 많이 벌였었던 이런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 거고요. 자, 그 부분에서 이제 15만원 선을 안착하면서 16만원 선을 이 연봉까지 보고 있네요. 돌파를 하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면서 이 15만원 선이 어떻게 보면 매매를 지지 라인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16만원에서 15만원 선에서는 항상 매수 관점으로 보면서 우리가 과매도 16만원 이하 영역이 과매도라고 한다면 과매수 구간은 어디냐?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20만원 선 붙을 때 이때는 우리가 한 번씩 팔아줘야 된다. 그래서 언제부터 팔아야 되냐면 19만원 선부터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19만원 선부터 파셔라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다음 달 초에 TSMC 완공식에서 트럼프가 안 좋은 얘기를 한다면 제가 그랬죠. 연말에 한 번 더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 올 텐데 그 구간이 어떻게 보면 매수 포인트.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매수를 해주고 여기서 매수를 해줬다면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해주면서 최고점 자리를 보는 게 아니고 항상 그 밑을 보는 거라 그랬죠. 19만원 선에서 매도를 한번 해주면서 그 다음엔 어디? 다시 한번 17만원 이하 구간, 16만원 이하 구간 계단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지금은 가격을 영 안 줄 것 같죠. 하지만 정말 하루 이틀 사이입니다. 다음 달 이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주고요. 내년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곧 강연회를 하는데 그 강연회에서도 중점적으로 얘기 드릴 테지만 지금 한창 날아가는 섹터를 지금 소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날아가는데 그거 지금 매수할 겁니까? 나 수익 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다음 수익 날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죠. 반도체는 절대로 퇴보할 수가 없어요. 물론 트럼프라는 복병이 나타나서 관세 10% 쫙 매겨버리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섣불리 이제는 계약을 대규모로 못할 수 있겠지만 품질입니다. 하이테크놀로지는 절대로 퇴보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을 뺏고 투지폰 쓰라고 그러면 이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진보된 기술을 맛봤으면 절대로 퇴보할 수 없어요. 이 얘기는 엔비디아가 TSMC랑 하이닉스가 이제 관세 때문에 비싸지면 마이크론에게만 의존 절대로 못합니다. 일단 물량 공급이 안 돼요. 저는 이게 오히려 좀 부동산 때도 그랬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규제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부동산이 더더욱 가파르게 천정부지로 올랐잖아요. 왜냐하면 더 오르기 전에 사자라는 심리도 강하고 대장급들이 등장하면서 오르는 데는 계속 오른다는 심리도 등장하고, 저는 이번에 만약에 반도체법에 대한 우리나라나 대만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미국에서 나온다면 오히려 의도치 않았던 호황이 나올 수도 있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팩트가 아니잖아요. 제가 쓰고 있는 시나리오일 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해서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 드립니다. 자, 사실 오늘 반도체 얘기를 하려고 길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트럼프 트레이드의 시대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만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트레이드는 곧 머스크 랠리랑 동일합니다. 일론 머스크죠. 트럼프의 강력한 우군이자 이제 오른팔이 됐어요. 나중에 대선 나오는 거 아닌가 몰라요. 자, 이런 얘기는 뒤로 하고, LK 삼양이 삼양옵틱스라는 기업인데 우주항공 관련주로 가장 먼저 이제 간택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기도 합니다. 스페이스X 위성의 별 추적기 탑재 예정. 이 별 추적기 삼양옵틱스 LK 삼양에서 만드는 제품인데요. 이것을 엔비디아 AI를 통해서도 실증 검증을 했고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사실 장중에 저는 아쉽습니다. 밑꼬리를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전혀 가격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오후장 들어서 상승 나오더니 상승으로 바로 꽂아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대신 YJ링크를, 이것도 역시 오늘 하루 종일 보던 거예요. LK 삼양이 급등하는 걸 보면서 YJ링크, 자 얘라도 더 진입하자 라고 YJ링크를 오늘 17,200원 정도에 매수하셔라. 지금 종가에 1,000원 가량 올랐는데 막판에 오버슈팅 하면서 약간 지금 시간 내에서는 1% 정도 1%대 하락 보이고 있지만 YJ링크도 충분히 우주항공산업 관련주로서 신규주잖아요. 한 달입니다. 10월 18일 상장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매매 끝낼 거예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저희는 컨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컨택을 오늘 완매도를 했어요. 이것도 매도하고 조금 더 올라갔는데, 완매도한 이유가 좀 더 수급이 빠른 종목으로 좀 바꿔보려고 진행을 한 거고, 그게 바로 YJ링크입니다. YJ링크 내일 매도 구간 잡을 건데, 혹시라도 내일 하락하면서 매수 기회를 준다면 오늘 시크릿 종목 YJ링크 내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오늘 참 많이 이 검색이 상위에 올랐었던 종목인데 뭐예요? 우크라 제거,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종목은 SY 스틸텍. 오늘 신고가 나왔어요. SY 스틸텍 오늘 신고가 나오면서 6,500원짜리 돌파를 했는데, 제가 원하는 가격대를 완벽하게 가주지는 못했습니다. 6,700원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못 갔고요. 근데 우크라전이 지금 아직 종전이 안 됐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제가 본 뉴스를 보자면 젤렌스키에 이어서 푸틴과 통화를 했다. 우크라 전쟁 종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건데요. 누가 이겼냐 졌냐를 지금 따지기에는 애매하죠. 근데 굳이 따지자면 러시아의 승리입니다. 우크라 영토를 차지했으니까. 근데 지금 전쟁이 너무 장기화돼서 젤렌스키도 더 이상 명분이 없어요. 왜냐면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전시 상황이 지속되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세계 최빈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젤렌스키도 이제 목표가 될 거예요. 서로 최대한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물어뜯을 텐데, 그에 대한 중재를 트럼프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크라 재건 관련주에 이 임팩트를 좀 주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우크라 재건 관련주는 종전 선언이 되는 순간 재료 소멸로 하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아직 삽을 뜬 게 아니죠. 본격적인 삽을 뜨고 정말 사업에 참여하는 그 기업들이 나오면 그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죠? 쇼맨십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크라전의 종전을 그냥 종전이다라고 끝낼까? 어마어마한 대대적인 홍보가 있을 겁니다. 김정은을 만났을 때와 비슷한 엄청난 이 규모의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재건 관련주들이 더더욱 부각될 수 있어요. 혹시 모르죠. 캐터필러의 중장비 차량을 타고 등장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어떤 쇼맨십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퓨런티어 오늘 또 급등을 보였는데, 자율주행 관련주죠. 전장 부품의 85%가 테슬라에 납품이 됩니다. 근데 퓨런티어도 좋아요. 원래 이것도 제가 주력으로 매매하던 종목이긴 한데,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게 뭐죠? SOS랩입니다.
매매 내역이 아주 그냥 화려하게 있는데 굉장히 여러 번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최근 딱 11월 7일 날 이제 5,950원 진입해서 오늘 7,040원 제가 목표가 드렸거든요. 7,070원까지 못 갔기 때문에 다 안 팔렸지만 어쨌든 오늘 목표가를 살짝 터치를 해줬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흔히들 국장 버리고 미장 가서 다행이다 성공했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되게 웃긴 건 그때그때 최고점 찍는 종목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와요. 지금은 테슬라가 얘기 나오고 한 달 전엔 엔비디아 얘기가 나왔죠. 근데 한 달 전에 그런 엔비디아 그거 못 판 사람들은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거고 한 달 전에 테슬라 보유하던 사람들은 또 끙끙 앓았거든요. 제발 수익 났을 때는 파시고 그리고 제발 부탁했는데 그 테슬라와 엔비디아 올라가는 걸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나 삼성전자랑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테슬라가 지난주에 30% 올랐죠. 근데 우리나라도 테슬라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지난주에 30%에서 50%씩 올랐어요. 같이 오르는 종목들은 항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그냥 못난 놈만 계속 갖다가 남의 집 잘난 자식에 비교하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못난 행동이죠. 그래서 미국장 가서 테슬라를 사서 지금 수익 났다면 짝짝짝. 근데 수익 실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살 생각을 하세요. 계속 꾸준하게 내가 보유해서 나는 뭐 배당받을 생각이에요? 그 정도의 생각이라면 그냥 S&P 500을 추종하는 펀드 ETF에 드세요. 그것이 낫습니다. 수익이 났다면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만큼 수익이 나는 종목은 우리나라에도 그 관련 기업들이 수익이 납니다. 엔비디아 그렇게 올라갈 때 하이닉스 3위 반도체 그만큼 올라갔어요. 물론 엔비디아의 초창기 시절부터 해가지고 뭐 그거까지 다 따지면 그 상승률은 안 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또는 올해 상승률은 충분히 다 따라잡을 수 있는 수익률들 나오니까 그런 종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관련주들 얘기를 드려요. SOS랩 뭐 지금 계속해서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리딩 받으시면 되겠고 퓨런티어 좀 잠잠했는데 원래는 라이콤이 좀 대장이기는 하고요. SOS랩이 어떻게 보면 좀 바닥에서 훑고 올라오고 있는데 다 차트는 비슷해요. SOS랩은 라이다의 강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두 종목 정도만 더 보면 DS 단석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다 팔면 꼭 이렇게 잘 가요, 그죠? 106,000원에 다 팔았더니 106,000원이다 1,600원이 아니고 다 팔면 꼭 이렇게 잘 갑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도주를 시장을 주름잡았던 주도주를 우리가 또 매매를 해봤다라는 것에 좀 위안을 삼을 수 있겠죠.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주도 종목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DS 한석 잘 매매를 하고 나왔는데 오늘은 무상증자액이 1대2 무증까지 나오면서 또 한 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무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우리가 사면 같은 종목이 오늘 무증 물량 얘기 때문에 이렇게 20% 내려갔거든요. 제가 지난주 관심주여서 살짝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 20% 맞았어요. 뭐 여기서 저는 꺾진 않을 겁니다. 추가 매수 분명히 진입하면서 대응할 건데 13일날 무증인데 오늘 이게 공매도가 가능해요. 왜냐면 무증을 받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납입하면 그만이니까 지금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죠. 전면 금지된 게 아니라 특수한 거래라든지 일부 외국인이라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계좌를 까보지 않았으니 저도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DS 한석 사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 테마의 레이저 대공 미사일을 개발 중인 그런 기업인데 저는 충분히 이 사면과 같은 기업은 아직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요. 자, 마지막 한 종목 보면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반도체 주들을 끌고 내려간 주범일 수 있는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양아치 짓을 했어요. 정말 이건 양아치 짓입니다. 이 이수페타시스 관계자가 뭐 억울하다가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들은 지금 낙인이 찍힌 겁니다.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시간 내에서 호재를 냈어요. 호재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제 관심주는 아니어서. 근데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가 과매도 구간이라 이날 11월 7일날 우주항공산업이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11월 7일에 10% 정도 올랐는데 저가 매수 유입됐다. 그거 설명을 드린 건데 자, 그 이후에 지금 바로 상승 반납하더니 오늘 하락한 이유가
5,500억에 달하는 유증을 했습니다. 이 유증 JEO를 인수하기 위해서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11월 8일 요 금요일날 시간 외에서 호재들을 다 내놓고 시간 외 거래가 끝난 다음에 이 공시를 냈어요. 누가 봐도 양아치죠. 그때 의사결정이 났어? 그럼 그때까지 밀어놓고 의사결정한 사람이 시간의 거래 시간 보고서 결정한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비겁한 짓입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이 시간차 공시를 내면서 악재를 냈고요. 원래 시간의 한가 갈 만한 내용이잖아요. 이때 당시 시총,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시총이 2조 원대인데 5천억이면 4분의 1에 달하는 시가총액에 대한 유증입니다. 이거 주주가치 희석이 불을 보듯 뻔하죠. 물론 이 유증은 2,800억 가량이 제2호를 인수하는 데 쓰여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유증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유증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주가치가 단기간 희석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미리 공시해서 알려줬어야죠. 물론 그래서 시간에 상한가 가면은 팔지는 못했겠지만, 그렇더라도 최소한 비겁하다는 비난은 받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이미지가 있어요. 종목별로 이런 이미지를 가졌는데 신뢰도가 깨지죠.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급락을 보였는데,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면서 우주항공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다양한 산업을 진행하는데, 제2호를 인수한다라고 하는 건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상당히 이미지가 난감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 유상증자 배경 및 목적 설명 IR 자료를 배포했네요. 이거는 나중에 참고 자료로 한번 보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 종목들 한번 쭉 봤습니다. 이수페타시스까지 종목을 한번 봤는데,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하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환율은 계속해서 1390원대에서 유지가 되면서 부담을 주고 있고,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도 파는데 한계가 있고, 계속해서 팔다 보면 종목들은 저가의 인식이 뚜렷해집니다. 차라리 나올 물량이라면 화끈하게 한 번에 나와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에서는 우린 두 가지 전략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있다면, 또 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명분이 확실하다면, 이 명분은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 보유하세요. 대신에 비중 관리는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단가 관리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남은 자금이나 남은 현금 없다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을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 팔으라는 게 아니고 일부씩만. 그래서 단기 매매 자금 만드셔서 지금 단기 매매를 진행하십시오. 아주 활발한 장입니다.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 상승하는 화랑장은 아니지만,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상승하는 화랑장은 아니지만 활발한 장세의 힘은 분명해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시장 상황이 비우호적입니다.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야만 시총 상위주들이 오르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개별 종목들 매매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하면서 활발한 장세를 활용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지금 시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충분히 우리가 수익으로 뽑아내면서 내년 초반, 어떤 장이 올지 모르죠. 그 내년 초반의 장세를 대비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영상 상당히 좀 길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주말도 보내고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아서 할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참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들 하셨고요. 내일 장중에는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장 마감 후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